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맨들. 답답한 증시가 오늘까지도 이어집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테슬라가 호실적으로 급등하며 상승이 조금 나타났는데요. 다우는 소폭 하락했으나 S&P와 나스닥은 0.2%, 0.7%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하락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 하방 압력을 키워갔었죠. 그런데 증시 하락이 멈췄다는 것은 국채 금리가 잠잠해졌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실제로 10년물 국채금리는 4.2%,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는 4.08을 기록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미국 경제 지표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수당은 22만 7천 건을 기록하며 예상치를 하회했고, ISM 제조업 지수는 47.8로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ISM-P 제조업 지수도 55.3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증시는 너무나 탄탄합니다에 또 한 번 더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진짜 주식을 보나 경제를 보나 미국은 대단한 나라네요. 다음입니다. 자, 어제 주인공 바로 테슬라였을 거라고 당연히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무려 11년 만에 최대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테슬라가 호실적을 냈다는 건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무려 22%나 급등하며 마감이 되었고, 이러한 상승은 2013년 5월 9일 24%나 급등했던 것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폭의 상승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하루 사이 오른 시총이 약 183조. 참고로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하이닉스 플러스 알파가 그냥 뚝딱 생겼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슬라가 많이 오른 이유는 실적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머스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년에는 낮아지는 가격의 차량과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20에서 30%의 성장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최근 우리의 걱정은 전기차 역성장, 이런 걱정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있게 20에서 30%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테슬라의 주가는 하루 만에 노밖으로 뛰어버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월가에서도 보고서들이 쏟아지며 10% 미만의 성장을 이때까지 예상을 했으나 내년 성장률을 15% 안팎으로 조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영향으로 자율주행, 2차전지, ESS 등 관련주가 장 초반에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도 그 관련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자율주행, ESS, 2차전지 이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 ESS를 많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쏙쏙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전력 수요의 증가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ESS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공급업체 넥스트라 CEO는 AI향 데이터 센터의 확대와 미국의 리쇼어링 등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스트, 캐퍼시티, 스피드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와 ESS의 조합이 최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테슬라 ESS 매출도 예상보다 2배나 잘 나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ESS 관련주를 가장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테슬라 차트를 한 번 더 보시면은 거토양이 확실하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 이벤트로 오른 게 아니라 실적으로 올라간 거다 보니까 사실 이때까지 거토양 터지고 나면은 그 이후에 막 올라가는 걸 좀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30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더 크게 상승할 확률도 분명 존재하고 있겠죠. 꼭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닉스의 테슬라도 줄을 서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테슬라와 최대 1조 원 규모의 ESSD 공급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서버용 저장 장치로 HDD가 쓰였지만 이제는 AI 시대에 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 SSD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그러한 수주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파두라는 기업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거 동네 고깃집보다 돈을 못 벌어서 논란이었던 파두. 그런데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로는 에이징 랜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야, 이게 도대체 말일까요? 똥일까요?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실상 반조전했던 모건 스탠리가 자신들의 평가가 단기적으로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지들도 민망했는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리긴 했는데, 이거 근데 놀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찔끔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뭐 하이닉스 사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 입장은 바뀌지 않은 거겠죠. 시기의 차이일 뿐 반도체가 지금은 고점이다. 이러한 의견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하이닉스는 어제 컨콜에서 HBM 둔화 우려는 아직도 이르다라고 자신감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걸까요? 하이닉스의 주가는 내년 초에 얼마에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IRA 세액 공제안의 세부 내역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달라진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국내 배터리사에는 뭐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우선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 공제 요건 충족이 다소 쉬워졌으며 배터리 소재와 핵심 광물에도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재료비, 원자재 추출비 등이 생산 비용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호재도 나왔고 IRA 소식도 나왔지만 오늘 2차전지는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오를까요? 다음입니다. 최근 틱톡에서 저는 틱톡을 안 하고 있지만 틱톡에서 가장 핫한 장소는 대형마트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대형마트 하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가는 30대 이상들이 자주 찾는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이 마트에서 쇼폼 챌린지가 인기를 끌면서 대형마트를 찾는, 재미로 찾는 10대, 20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트를 찾아서 뭐 하나 봤더니 제품 포즈를 따라 하거나 아니면은 원근법을 활용해 제품에 깔리는 모습, 아니면 뭐 제품을 들고 있는 모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저 뒤에 서 있고, 뭐 빼빼로 같은 거를 이 앞에다가 딱 찍으면은 빼빼로가 사람보다 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촬영하거나 함께 장을 보면서 무슨 뭐 가성비 제품을 사거나 등등 이러한 컨텐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틱톡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젊은 층 사이에서 새로운 음식을 발견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대들이 많이 찾게 되고 대형마트도 이러한 유행을 인지하고 조금 더 대형마트를 힙하게 꾸미려고 노력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뭐 대형마트 가면은 거기서 틱톡을 찍고 있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제2의 엔비디아는 누가 될 것인가? 제발 알려주시면 제가 사겠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제2의 엔비디아는 전력 인프라 생태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력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 전력 수급이 AI 산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현재는 반도체 칩 위주의 AI 생태계가 앞으로는 전력 설비와 냉방 공조, 데이터 센터 등으로 확산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전력 설비는 이미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기 먹는 하마 AI가 등장하며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인데 그러니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AI 생태계를 지배하는 유망한 투자처로 부상할 것이라는 의견, 우리나라 전력설비 관련주가 괜히 생각이 나죠. 한편 오늘 우리나라 전력설비 관련주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와 부합했거든요. 하지만 이때까지 워낙 괴물 같은 실적을 보여주다 보니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흥행을 하지 못하는 게임을 빠르게 잡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안 해도 뭐 10년 동안 서비스하는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1년 만에 접는 게임들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게임사가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 결제하면서 열심히 즐기던 사람은 어떡하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NC, 넷마블, 위메이드, 웹젠 등에서 게임을 접는 모습이 빠르게 펼쳐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신뢰도가 나빠지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살아남는 게 먼저라는 거겠죠. 그래서 과연 이러한 비용 효율을 바탕으로 국내 게임사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데 개인적으로 노벨 문학상, 흑백 요리사, 아파트 이 세 개 공통점이 뭐죠? 맞습니다. 예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대박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등장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모주가 좀 맛이 없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시 재미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증시가 나빠서 잠시 이러는 걸까요? 오늘 상장한 웨이버스는 기대감이 나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가 15,000원, 시가 18,000원, 고가 18,500원으로 매우 아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실상 수수료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기업은 국내 최초 유일 국산화에 성공한 반도체 칩 양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같이 상장한 HNSI텍은 이전 상장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나빴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증시가 좀 안 좋은 와중에 은행주가 너무나 좋았고 KB금융이 10만 원을 찍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어제 KB금융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3분기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 1.5조를 상회한 1.6조를 기록했고 밸류업 계획도 발표가 되었다고 하네요. 상반기 전후까지 누적된 자본으로 자본 비율이 13.5%를 상회하면은 추가적으로 주주환원을 사용한다라고 밝혔으며 이익 규모보다 주당 지표의 증가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기 주식 매입과 소각을 꾸준히 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 오늘 KB금융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한편 아직 다른 금융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혹시나 좋은 실적 플러스 밸류업 등이 발표되면 어떻게 될까? 그 친구들도 오르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이 또 있었죠. 기아입니다. 기아. 매출 26.5조, 영업이익은 2.8조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하고요. 차량 판매량을 보면 나빴습니다. 국내는 6% 감소했고 해외는 0.8%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차량 중심으로 잘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자사주를 추가 소각한다 이러한 얘기도 하다 보니까 현대차와 다르게 실적 발표 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미용기기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그 말이죠. 늙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 덕분인지 미용기기 3분기 수출액은 또 5%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한 최근 들어 M&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섹터가 되어가고 있다며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M&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섹터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이 어딘가에 팔린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혹시나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그렇게 될까? 아니면 이 주식이 그렇게 될까라는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몰린다는 거겠죠. 그래서인지 오늘 미용기기 관련주가 증시도 안 좋은 와중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아주 나빴습니다. 10월 달, 그러니까 미국 대선 전에는 참 나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 대선 이후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야, 주식 이래도 되나요? 이거 이렇게 돈 벌어도 되나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